우리 이제 임진왜란 3대 대첩 봤어요. 그래서 한산도 대첩은 이순신 장군이 한산도 앞바다에서 하객진 전법으로 왜군을 격파한 싸움. 예, 진주 대첩. 예, 진주 목사 김시민이 왜군을 격퇴하였어요. 그리고 행주대첩, 행주대첩 권율 장군이 백성들과 함께 행주산성에서 왜군을 격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병자호란을 볼 거예요. 병자호란. 병자호란을 볼 거예요. 병자호란은 청나라가 조선에게 신하의 예를 갖출 것을 요구하였으나 조선이 이를 거절하자 청나라가 조선을 침략하여 일어난 전쟁이다. 병자호란. 병자호란. 청나라, 지금의 중국 쪽이에요. 청나라가 침입하여 일어난 전쟁, 병자호란. 일본이 침략하여 일어난 전쟁, 임진왜란. 청나라가 침략하여 일어난 전쟁, 병자호란. 병자호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조선 후기의 서민 문화를 살펴볼 거예요. 조선 후기의 서민 문화, 판소리. 우선 이제 교재 41쪽 판소리 나와 있어요. 소리꾼이 북장단에 맞추어 노래 이야기로 엮어가는 공연을 말한다. 판소리. 지금도 보면 판소리 나와요. 지금 소리꾼이라고 그러죠. 지금의 가수다 생각하면 노래하는 사람, 말로다가 이렇게 전달하는 사람들, 소리꾼, 소리꾼들이 북장단에 맞춰서 공연하는 거를 판소리라고 해요. 그래서 조선 후기에 판소리 문화가 발달했다. 그리고 다음에 볼 게 이제 풍속화예요. 풍속화. 풍속화라는 건 뭐냐면 이제 교재에 나와 있어요. 서민들의 생활 모습을 해학적으로 그린 그림으로, 해학적으로 그린 그림. 서민, 우리 일반 평민들을 얘기해요. 서민은 일반 평민들 생활 모습을 해학이라는 거, 익살스러운 거. 익살스러운 건 남을 웃기려고 일부러 우스운 말이나 행동을 하는 거, 익살스럽다라고 해요. 이거를 해학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학적이다 하면은 남을 웃기려고 일부러 우스운 말이나 행동을 하는 데가 있다라는 걸 해학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해학적으로 그린 그림으로 단원 김홍도, 단원 김홍도, 해원 신윤복이 대표적인 화가예요. 화가. 그림 그리는 사람, 화가. 고호, 귀를 자른 고호, 화가예요. 빈센트 반 고호, 고호 있고 또 화가, 유명한 화가 많죠.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 때 화가로서는 그 김홍도와 신윤복이 있어요. 대표적인 화가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그림을 볼 거예요. 그림, 이제 풍속도. 요게 김홍도의 그림이에요. 풍속도.
이게 이제 일반 서민들이잖아요. 서민들이 이렇게 우통 벗고 이게 해학적이죠. 이런 게. 예. 익살스럽게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쪼그려 앉아 있고. 예. 여기서 이제 곰방대. 예. 이게 담배대. 요 곰방대예요. 요거. 담배 파이프. 예, 담배 파이프 곰방대. 이렇게 앉아서 뭐 하고 있죠. 돌 갖고 이제 장난하고 있어요. 이런 거를 익살스럽게 해학적으로 예, 표현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김홍도 예, 단원 김홍도의 작품이에요. 교재에 나와 있어요. 김홍도 단원 김홍도. 그리고 쌍검대무 요거는 이제 신윤복 예, 신윤복이 그린 그림이에요. 예, 쌍검대무 그래서 쌍검 요게 검이에요. 무당이 검을 들고 있죠. 무용수가 예, 검 요게 이제 쌍검 양쪽으로 들고 있다 그래서 쌍검 예, 쌍검 무용 춤을 얘기해요. 쌍검대무가 있어요. 그리고 대표적인 화가를 봤고요. 이번에는 민화라는 거는 이름 없는 알려지지 않는 이름이 없다 그래서 이제 뭐 이름이 없는 게 아니라 잘 알려지지 않는 뭐 개똥이 새똥의 이름은 있겠죠. 잘 알려지지 않는 사람들 서민들에 의해 그려진 그림 예, 서민들 민화를 민화라고 해요. 서민들에 의해서 그려진 그림으로 주로 이제 실용적인 목적으로 예,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예, 그런 목적으로 제작을 하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병풍 같은 데 또 많이 쓰죠. 병풍은 이제 뒤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가리개 그러니까 뒤에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이제 가리개 뭐 1월 그 사극 같은 거 역사극 같은 거 보면은 병풍이라고 있어요. 예, 병풍 나중에 이제 모르시는 분은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한번 보세요. 병풍 무언가 이제 그런 병풍으로도 많이 쓰이고 예, 민화는 이제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서 예, 제작하였던 게 이제 민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까치와 호랑이 예, 그림 예, 까치, 호랑이, 예, 호랑이, 까치.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민화예요. 민화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동여지도라는 게 있어요. 대동여지도. 예. 김정호가 만든 교재에 있어요. 41조 대동여지도. 김정호가 과학적인 측량 방법을 이용하여 만든 지도. 예, 우리나라 전체를 그린 최초의 지도이다. 그래서 우리 저쪽 처음 본 슬라이드 요게 대동여지도예요. 김정호가 그린 대동여지도. 지금도 예, 요걸 바탕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예, 대동여지도. 예, 지도 우리나라 전체를 그린 최초의 지도 대동여지도. 시락. 시락은 실질적인 학문을 말해요. 실질적인 학문. 시락. 네. 시락은 이제 실질적인 학문 해서 백성들이 잘 살고 나라가 튼튼해지는 방법을 연구한 학문이에요. 예, 시락. 그래서 다산 정약용 선생의 잠시만요. 보기 이전에 탈놀이. 탈놀이. 조선 후기의 서민 문화 탈놀이. 예, 탈놀이가 있어요. 탈을 이용해서 노는 놀이 이렇게 요거 탈이라고 그래요. 탈놀이. 탈을 이용해서 노는 놀이. 예, 서민 문화에 요 탈놀이도 포함이 돼 있어요. 탈놀이. 탈을 이용하여 노는 놀이. 탈놀이. 그리고 아까 봤던 대동여지도 예, 김정호
우리나라 역사 최고의 지도, 최고의 지리학자, 예, 김정호. 김정호가 그린 우리나라 전체를 그린 예, 지도, 대동여지도가 있어요. 그리고 실학, 예, 실학을 볼 거예요. 실학은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 박지원의 열하일기 등이 있어요. 예, 목민심서라는 거는 목민관. 목민관은 수령을 얘기해요. 각 고을의 수령, 대표죠. 각 고을의 수령. 예, 지금의 뭐 도지사나 예, 도지사쯤 돼요. 시장, 예, 수령, 목민관, 예, 고을의 대표, 예, 수령이 지켜야 할 지침을 밝히면서 관리들의 폭정을 비판한 저서예요. 관리들이 목민심서는 수령들이 그 백성을 다스릴 때는 이 목민심서를 기반으로 해서 예, 다스려라 해가지고 예, 실학 중심의 예, 저서가 있어요. 예, 실학 중심의 저서, 예,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 그리고 박지원은 상업기술, 우리 그 상민, 예, 처음에 그 양반, 서민, 상민, 천민 할 때 상민 배웠어요. 상민, 예, 장사하는 사람들, 예, 상업기술, 장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거를 상업이라고 해요. 상업기술을 익히고 화폐를 사용할 것을 주장했어요. 예. 화폐 없이 사용하면 뭔가 체계적이지 않죠. 예, 그래서 화폐를 사용하여 이제 체계적으로 상업을 활성화시킬 것을 주장을 했어요. 예, 박지원. 예, 대표적인 저서로는 열하일기가 있어요. 그리고 고려에서는 불교, 고려에서는 불교, 그리고 조선에서는 유교, 유교였어요. 그리고 조선 말기에 와서 천주교가 이제 백성들 사이에서 이제 천주교가 또 신앙운동으로 좀 나타나게 되는데 이 천주교는 서양 학문이에요. 서양 학문을 이제 서양 학문으로 연구되다가 이제 중국 베이징에서 예, 세례를 받고 돌아온 이승훈이라는 사람이 중국 베이징에서 세례를 받고 돌아와서 이제 신앙운동으로 이어진 종교예요. 그래서 조선 말기에 천주교라는 종교가 이제 최초로 이제 들어오게 돼요. 이제 그 이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천주교 박해라고 해가지고 천주교를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예. 흥선대원군 때 천주교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서양 학문이다 해서 배척해요. 예, 배척하는 일이 있어요. 이따 뒤에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가 이제 백성들 사이에서 천주교가 또 창궐했다. 예. 그리고 천주교에 이어서 요거는 좀 의미가 달라요. 동학이라는 게 또 있어요. 동학은 뭐냐면 최재우가 창시한 민족 종교예요. 최재우. 예. 그 천주교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 예,
천주교에서는 하나님 해요. 근데 이 동학에서는 하늘님이라고 해요. 하늘. 예, 하늘님이라고 해서 인내천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인내천 사상이 뭐냐면 하늘과 사람은 하나다. 예, 하늘과 사람은 하나다라는 예, 뜻이 인내천 사상이에요. 인내천 사상을 특징으로 해요. 동학. 요거를 다른 말로 천도교라고 해요. 천도교. 예. 1905년에 천도교로 개칭했어요. 이게 농민 전쟁에 큰 영향을 미쳤던 학문이에요. 동학. 예. 천도교. 요거는 천주교.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다. 예. 그게 이제 그 천주교고 하늘님. 예. 하늘과 사람은 하나다. 예. 이게 동학. 천도교가 됩니다. 예. 그래서 다음에 볼 거는 아까 이제 천주교 박해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천주교 박해를 시작하게 된 게 흥선대원군. 예, 흥선대원군이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예,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고 폐쇄 정치를 했어요. 폐쇄 정치. 문을 닫아 걸은 거예요. 외교 고려나 통일신라나 이때는 외교 활동을 많이 했어요. 외교 활동을 많이 했는데 그 조선 말기에 대해서 흥선대원군은 정치가 왕족이면서 이제 정치가인데 고종의 아버지예요. 예. 우리나라 조선의 마지막 임금이 순종이고 순종의 아버지가 고종이에요. 예, 고종의 아버지가 흥선대원군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고종이 왕이고 이제 임금이었지만 이 흥선대원군이 섭정을 했어요. 섭정이라는 말은 뭐냐? 섭정은 대신 이제 왕이 병이나 아니면 나이가 어려서 우리나라는 이제 그 조선시대 때는 이제 세습제도로 해서 이제 장자가 왕이 되는 그런 이제 세습제도였어요. 그때 이제 임금이 일찍 죽게 되면 어린 왕이 그 임금으로 계승을 하게 돼요. 예, 임금으로 이제 승계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린 임금이 정치를 할 수 없어요. 나라를 다스릴 수 없어요. 그때 대신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 예, 이거를 이제 섭정이라고 해요. 정치를 하는 것, 섭정. 예.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실질적으로 고종이 임금이었지만, 예,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흥선대원군이 섭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섭정을 하면서 서원철폐라든가 이런 거를 천주교 박해라든가 흥선대원군 때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에 대해서 좀 더 보면은 당파 지금 말하는 뭐 민주당, 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뭐 이런 여러 가지 당파가 있어요. 그때도 조선시대에도 당파가 있었어요. 예. 예. 그 당파를 초월해서 인재를 등용을 했어요. 예. 흥선대원군 때 당파를 초월해서 인재를 등용을 했고 서원 우리 한국의 서원 예. 한국 문화유산 세계 문화유산 네, 한국의 서원 9곳 배우면서 도산서원이라든가 예, 배웠어요. 그때 9개 서원 지금 실질적으로 남아있는 뭐 이렇게 정상적으로 남아있는 서원은 몇 개 안 되지만 당시에 조선에서 서원이
700여 개가 됐어요. 굉장히 많았어요. 700여 개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예, 굉장히 많았는데 흥선대원군 때 서원 철폐를 했어요. 예, 서원 철폐로 인해서 많은 서원들이 예, 소실됐어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게 9군데 정도 남아있어요. 그리고 법률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중앙집권적 정치기관을 수립하였어요. 예, 법률 제도, 우리 법, 국가기관의 강제적이 있는 법 배웠어요. 그래서 중앙집권적 정치기관을 수립하였다. 흥선대원군 때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강화도 조약. 예. 교재 42쪽 강화도 조약 나와요. 강화도 조약은 일본의 군사력을 동원한 강압에 의해 체결된 불평등 조약이에요. 불평등 조약. 불평등. 조약이라는 거는 약속을 만드는 거예요. 약속을 만드는 건데 그걸 조약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약속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대가 있어요. 예. 내가 있고 상대가 있어요. 내가 있고 상대가 있으면서 이제 기울기가 똑같아야 돼요. 이렇게 기울기가 똑같아야 평등하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이렇게 기울어요. 나는 이렇게 기울고 상대는 이렇게 올라가요. 조건 자체가. 상대한테 유리하게 작용을 해요. 나는 불리해요. 불평등. 이게 이제 불평등한 조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강화도 조약은 운요 사건이라는 이제 그 사건을 계기로 고종 13년에 이제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맺은 조약인데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면서 불평등한 조약이었어요. 강화도 조약. 예. 강화도 조약, 불평등 조약. 일본과 맺은 예. 최초의 근대적 조약, 불평등 조약, 강화도 조약이에요. 그리고 이제 갑신정변이 일어나요. 갑신정변, 갑오개혁, 을미사변. 예. 조선시대 때 굉장히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갑신정변이라고 해요. 갑신정변이라고 하는데 이제 세국 정책을 흥선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개화를 해서 이제 문화를 받아들이고 발전을 해야 되는데 문을 딱 걸어 잠그면 세국 정책을 하게 되면 우리가 발전하는데 걸림돌이 된다. 그런 이제 개화파가 있었어요. 이런 이제 개화가 늦어지는 데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이제 정권을 잡으려고 일으킨 정변이 갑신정변이에요. 근데 김옥균, 서재필, 박영효가 중심이 돼서 일으켰지만 3일 만에 실패로 끝나고 말아요. 3일 만에 실패로 끝나고 말아요. 그래서 3일천하라고도 해요. 3일천하. 갑신정변. 예. 3일 만에 끝나요. 네. 개화파들이 이제 개화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정변을 일으켜요. 갑신정변. 그리고 이제 갑오개혁. 갑오개혁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개혁이에요. 예. 김홍집을 중심으로 군구 기무처라는 기관을 설치해서 진행된 개혁이에요. 근대 국가로 발돋움하는데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갑오개혁. 예. 개혁이에요, 개혁. 그다음에 을미사변. 일본인들이 경복궁은 이제 우리 임금님이 사는 궁이에요. 임금님이 사는 궁. 경복궁 우리 광화문 쪽에 경복궁이 있어요. 예. 그 경복궁에 일본인들이 침입을 해요.
그래서 당시에 고종왕 때였는데 왕비, 고종왕의 부인 왕비, 명성왕후였어요. 명성왕후를 시해 죽이는 거야. 일본군들이 경복궁에 침입해서 한 나라의 국모, 왕비, 나라의 어머니, 예, 그 당시에 국모라고 해요. 예, 조선의 국모, 명성왕후, 고종의 왕비, 예, 왕비를 일본인들이 임금님이 살고 있는데 침입을 해서 명성황후를 시해를 하는 사건이 발발을 하게 돼요. 굉장히 이거는 극악무도한 짓이에요. 예. 한 나라의 국모를 일본인들이 와서 이렇게 궁에 침입을 해서 죽인다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이제 극악무도한 짓이에요. 그런 일을 자행을 했어요. 일본군들이 조선 때, 조선 말기에 그거를 을미사변, 예, 예, 변이 일어난 거예요. 변고, 예, 을미사변. 그리고 독립협회, 나라의 자주 독립을 목적으로 서재필이 설립하였어요. 예, 독립협회. 그래서 고종이 일본인들이 그렇게 궁에 침입해가지고 난입을 한 거죠. 궁에 난입을 해가지고 어, 우리나라의 왕비를 죽이고, 예, 시해를 하고, 시해라는 건 이제 부모나 왕, 임금을 죽인다는 뜻이에요. 시해. 예, 죽인다라는 뜻. 그래서 그래 놓고서는 이제 일본군들이 막그 궁에 침입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극악무도한 짓을 하였을 때 고종은 힘이 없었어요.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처벌을 하고 응징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못하고 힘이 없으니까 하지를 못하고 러시아 공사관에, 예, 아관파천이라고 해요. 아관파천. 러시아 공사관에 머물러 있게 돼요. 그래서 이 독립협회에서 한 나라의 임금이 나라를 버리고 도망가 있어요. 러시아 공간으로. 궁을 버리고 러시아 공간으로 나라를 지키지 않고 임금이 나라를 지키지 않고 러시아 공간으로 도망가 있으니까 독립협회에서 고종이 다시 궁으로 돌아와라. 네, 그래서 고종의 환궁을 요구를 해요. 그러면서 독립신문을 발간을 해요. 독립신문. 예, 교재 한번 읽어볼게요. 독립신문 42페이지. 독립협회에서 발행한 최초의 한글 신문이에요. 독립협회에서 발행한 최초의 한글 신문. 어떤 정보를 알아야 그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 있고 어떤 정보가 있어야 기쁨을 나눌 수도 있고 어떤 슬픔을 나눌 수도 있고 정보가 없으면은 맨날 그냥 그나물에 그밥, 예?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정보를 알아야 한다. 예, 백성들이 정보를 알아야 한다 해서 신문을 발간을 해요. 독립협회에서 예, 우리나라 최초로 만든 한글 신문이에요. 독립신문. 그리고 독립문은 이제 중국 사신을 맞이하던 영흥문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거를 헐고 그 자리에다가 독립문을 세워요. 독립문, 지금도 서울에 가면 독립문 있어요. 그리고 만민공동회, 관리, 시민, 교사, 학생 등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모아서 나라의 일을 토론을 하였어요. 예. 지금 일본군들이 계속해서 쳐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백성들이 힘든 시기에 임금은 도망가 있고
그러니까 나라가 나라 꼴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제 이 나라를 응?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 해서 만민 공동회에서 사람들이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나라의 일을 토론을 했어요. 걱정하고 우국충정. 예.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우국충정으로 예. 나라의 일을 토론을 하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일본이 예. 1910년에 예. 우리나라를 이제 완전히 그때서부터 일제 강점기가 시작이 돼요. 일제 강점기. 그래서 음, 그 마지막으로 대한제국을 볼 거예요. 대한제국은 고종이 조선은 자주국가다 해서 대한제국으로 예, 이름을 조선을 예, 대한제국으로 바꿔요. 그리고 황제 즉위식을 거행을 해요. 일본에서 자꾸 우리나라를 이제 침탈하고 우리나라를 통치하려고 예, 그런 야욕을 펼치고 있으니까 고종이 우리나라는 자주국가 예, 임을 알리고 대한제국으로 예, 나라 이름을 고치고 황제 즉위식을 거행을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나라의 역사의 시작과 발전 예, 봤어요. 근데 이 역사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고리타분하고 예, 좀 구태의연한 예, 옛날 거니까 우리하고 맞지 않는 예, 용어도 많고 예, 좀 지루했을 거예요. 예, 예, 화폐하고는 다르게 화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시사상식도 마찬가지로 우리한테 이제 필요한 실질적으로 지금 쓰는 상식이기 때문에 예, 저기 했는데 이 역사가 굉장히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지루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걸 시간을 두고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 굉장히 재밌는 예, 재밌는 얘기가 많아요. 예, 역사에는 역사가 이제 그 알면 알수록 재밌는 게 이제 역사인데 지금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시험을 준비하다 보니까 짧게 이제 예, 그 학습을 하다 보니까 이해 못하는 부분도 많고 어려운 부분이 좀 많았을 거라고 선생님이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암기해야 될 것은 암기를 해야 되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에 우리 현재 지금 대한민국이지만 이전에 고조선 다른 이름 예, 고조선 최초의 국가 고조선 그다음에 삼국시대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고 요 고구려 백제 신라를 통일한 최초의 국가는 통일신라, 예, 통일신라였었고, 그리고, 통일신라를 거쳐서, 이제 후삼국 통일신라가 또, 견훤의 후백제와 후고구려를 목이 말라가지고 발음이 자꾸 세요. 그러니까 고조선하고 삼국시대 통일신라를 거쳐서 통일신라에서 그 가운데 후백제와 후고구려가 또 응? 건국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통일신라에서 삼국으로 다시 쪼개지게 돼요. 이거를 후삼국 시대라고 해요. 예. 그래서 그 삼국시대와 구분하기 위해서 후삼국시대, 후고구려, 후백제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후로 이제 고려와 발해와 고려 예, 같이 생성이 돼요. 예, 그거는 이제 고려가 그 왕건이 이제 고려를 세우기는 하는데 이제 완벽하게 다 이제 우리나라 한반도를 전부 다 통치를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차츰차츰 예, 영토를 넓혀가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발해와 고려
고려가 있었고, 네. 그다음에 고려를 거쳐서 마지막 왕조 조선 시대, 예,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생기면서 조선 시대에 고종 조선 말기에, 예, 고종이 대한제국으로 고쳐요. 대한제국. 그리고 대한민국이 되는 거예요. 1947년에 예, 저기를 하고 1945년에 광복을 통해서 47년에 헌법을 만들고 48년에 대한민국 호칭을 사용하게 돼요. 역사를 봤어요. 그리고 역사 가운데 이제 선생님 말하다가 중간에 끊기면 오늘 수업은 끝나요. 예. 그래서 각각 시조 건국 그 나라의 건국자 고조선은 단군왕건, 고구려는 동명성왕 주몽, 그다음에 백제는 온조환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각각의 유물과 유적 눈여겨 보세요. 눈여겨 보시고 그리고 고려 시대에 이제 삼별초라든가 거란에 침입했을 때 서희 단판으로 강동 육주를 획득을 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조선에서는 이제 3대 대첩이 있어요. 임진왜란의 3대 대첩과 청나라가 침입한 병자호란, 그리고 천주교 박해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각각 흥선대군의 세국 정책을 반대하기 위해서 이제 갑오개혁이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갑신정변이 있었다. 예. 그리고 일본인들이 궁으로 쳐들어와서 명성황후 국모, 우리나라 국모를 시해하는 사건, 을미사변, 을미사변이 있었다. 예. 그리고 세종대왕 때 훈민정음 이외에 많은 과학기구들을 발명을 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자경루는 해가 없어도 시간을 알 수 있어요. 예, 자경루. 그다음에 양부일구 해시계가 있고, 강우량을 측정해요. 비가 오는 양을 측정해요. 추구기. 그리고 별자리를 관측해요. 혼천의. 예, 대표적인 과학기구 4가지 있어요. 그리고 임진왜란 3대 대첩, 한산도 대첩,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 그리고 김시민의 진주 대첩, 그다음에 권율 장군이 이끄는 행주 대첩이 있다. 그리고 조선 후기에는 서민 문화가 발달을 했다. 그래서 판소리, 풍속화, 민화, 탈놀이 등 이런 문화가 발달을 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전체를 그린 최초의 지도, 김정호가 그렸어요. 대동여지도가 있어요. 그리고 조선 후기에